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정치 상황의 변동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붕당 정치의 변질부터 탕평 정치, 그리고 이번 시간에 세도 정치를 연결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은 우리가 조선 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란과 호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 하는데 이때의 다양한 제도 변화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정치적인 모습, 세도 정치 연결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탕평 정치까지 배웠는데 여러분 임진왜란 이후는 16세기예요.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이 붕당 정치가 서서히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이죠. 이 숙종 때 환국을 거치면서 변질이 됐고 영조와 정조 때 탕평책을 통해서 붕당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켰지만 정조 이후에 다시 노론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왕실의 외척으로. 자, 이 시기를 우리는 세도정치라고 하는데요. 세도정치는 19세기 그리고 세도정치 시기의 왕은요. 순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기의 모습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세도정치는 어떻게 시작됐냐?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 정조가 죽은 후 왕이 행하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정치 세력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밑줄 그을게요. 몇몇 유력 가문에게 정치 권력이 독점되는데 즉 정조 이후에 누가 등장한다? 여러분 노론이 등장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노론은 영조 때 권력을 잡았지만 정조 때 다시 눌립니다. 그래서 권력을 행하지 못하다가 정조가 죽자 다시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했냐? 노론은 왕실의 외척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외갓집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 노론이 등장하면서 특정 집안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노론의 등장과 함께 등장한 집안, 두 집안, 바로 안동 김씨 그리고 풍양 조씨 집안이죠. 그래서 이 안동 김씨는 순조와 철종 때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풍양 조씨는 헌종 때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이들의 모습은 밑으로 내려가서 세도정치의 전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도정치의 전개, 순조 때는 누구?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헌종 때는 풍양 조씨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자,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특정한 가문이 권력을 차지하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다. 어떻게? 외척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세도정치 가문이 외척으로 등장하면서 정권을 장악하는데 자, 어느 정도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냐? 자료를 하나 살펴보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이 자, 안동 김씨가 37명, 풍양 조씨가 17명, 비변사를 장악했던 사람들의 숫자예요. 비변사는 노론이 장악을 했다 했고요. 이렇게 특정 집안이 권력을 차지하는 형태였는데 자, 이러한 세도 정치는 권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 집안이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 나머지는 몰락하게 되겠죠. 첫 번째, 정치 집단이 매우 폐쇄적이다. 무슨 의미냐? 첫 번째 문장에 밑줄을 그을게요. 소수의 집단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죠. 소수의 집단이 권력 장악.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 소수의 집단이 여러분 바로 노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냐? 교재에는 적히지 않았지만 적어볼게요. 권력을 장악한 방법, 비변사. 그리고 5군영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5군영의 고위, 관직, 차직. 그래서 당시에는 노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가문이 모든 걸 장악해. 그러다 보니 살림들 또 관료 가문들 역시 이들한테 붙어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정권을 차지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 구조는 이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 첫 번째, 정이품 이상. 그러니까 이들은 고위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들만
정치 참여 기회가 있어. 밑줄 그을게요. 정치 권력을 발휘한다. 즉 정치 참여 기회가 있고 나머지 중하급 관리들은 그런 거 못해. 뭐해? 그냥 행정실무만 담당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위 관직을 차지하는 사람들 노론만 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은 약화됐고요. 위에서 정리했듯이 비변사의 권한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집안이 권력을 장악했고요. 이 집안은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 문제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는 체제 유지. 자, 먼저 당시에 세도 정치는 사회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 상업의 발달이나 서울의 도시적 번영에만 만족. 즉 당시에 큰 변화를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정치에 끼어드는 것도 싫어. 니은의 밑줄 그을게요. 남인이나 소론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를 배제합니다. 다양한 정치 참여 세력 배제. 즉 뺀다는 얘기입니다. 싫어. 그래서 뭐 남인이 좀 유능해. 등장할 것 같으면 눌러. 또 소론이 나올 것 같으면 눌러. 그래서 당시에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죠. 그래서 당시에 노론 중심으로 모든 체제가 유지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 기강이 문란해집니다. 어떻게 문란해지냐? 우리 집안 애들을 계속 관직으로 데려와야 돼. 그래야 우리의 세력이 커져. 그래서 첫 번째 밑줄 그을게요. 수령직의 매관매직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매관매직은 관직을 사고팜. 예를 들어 뭐 수령차리 3만 양, 감찰사 자리 3만 양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팔아. 그런데 내가 돈 주고 관직을 샀잖아. 내 돈이 나갔죠. 다시 채워야죠. 아깝잖아. 그러다 보니 내가 수령 자리를 3만 양을 주고 샀다? 이 3만 양을 다시 채웁니다. 어떻게? 백성들한테. 즉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탐관오리의 수탈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매관매직이랑 탐관오리의 수탈이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 어떻게든 관직에 우리 집안 애들을 많이 내보내야 돼. 그래서 과거 시험에 부정행위도 많아지죠. 대리 시험을 본다든지 옛날에 사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 적고 다른 사람이 가서 시험 봐. 호패 들고 가서. 이렇게 부정도 하고 문제를 빼돌린다든지 이러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기강이 문란해지면서 왕권은 약해졌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백성들의 생활이 잘 이루어지겠어? 아니죠. 결국 이것은 삼정의 문란으로 이어지는데, 자, 삼정은 당시에 우리가 백성들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무너지게 되고요. 특히 환곡의 경우는 고리대로 변질이 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세기에 두 차례의 농민봉기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세도정치 시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는 백성들의 생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 문란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세도정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집안이 장악을 해서 정치를 잘하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적어볼게요. 밑줄 하나. 당시에는 개혁에 대한 의지는 없었습니다. 개혁 의지 상실. 왜? 앞에서 얘기했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게 싫어.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 해결에 소홀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세도정치 시기의 문제점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한 게 19세기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 안동김씨 가문을 축출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안동 김씨인데 이때 이제 우리 집안이 쫓겨나고요. 다시 이제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도 정치의 모습은 이렇게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 그리고 당시의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것까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대외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의 대외 관계는 어떻게 됐냐? 뭐 우리 주변에 나라 두 개 있었죠. 청과 일본. 자, 일단 두 나라 모두 우리와 싸웠기 때문에 관계는 좋지 않은데 특히 청나라와는 관계가 이제 더 나빠지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먼저 당시에는 이중적인 대청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인조가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화론을 바탕으로 청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겉으로는 배척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사신을 보내는 등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이라 하는데, 자, 당시에 두 가지 주장이 등장했죠. 지난번에 정리했는데요. 먼저 북벌. 자, 북벌을 주도한 사람은 효종, 그리고 송시열과 이완이었습니다. 자, 효종은 북벌을 추진했던 이유가 아버지의 굴욕을 씻기 위해서, 송시열은 서인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이 북벌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자, 북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군대랑 청의 군대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효종은 이것을 주도했고요. 결국 효종이 죽었고요. 또 청의 군사력 때문에 북벌은 무엇?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가 자존심을 조금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청에 대한 수치심을 씻기 위한 것. 자, 그런데 이 북벌과 반대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북학인데요. 자, 북학은 기억을 읽어주세요. 청의 국력신장과 문물융성의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청해에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뭐 나침반이라든지 자명종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발전을 하자, 나라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북학은 청의 선진 문물을 무엇하자? 수용하자, 이러한 노력이었고요. 이 북학은 나중에 실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8세기에. 그래서 실학자들 중에 여러분 박지원, 박제가가 바로 중상학파, 그러니까 북학파의 모습을 띠게 되고요. 당시의 청과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의 주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청과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로 간도 때문인데요. 자, 먼저 청나라와 우리는 간도 지역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재를 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청나라는 자신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 간도 지역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면 땅을 버리고 간도 지방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사람들이 이사 가서 살았던 곳이고, 청나라는 자신들의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주장이 대립하게 되는데, 자, 숙종 때 1712년에 우리가 무엇을 세우게 되냐? 바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문장을 찾아볼 수 있냐? 교재에도 적혀 있듯이 압록강에서 토문강까지 우리의 국경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통해서 무엇을 확정지었냐? 국경선을 확정했는데, 자, 이후에 청과 싸우게 됩니다. 교재를 보면 19세기에 그렇다면 과연 압록강은 알겠어, 토문강은 어디야? 이 토문강의 위치를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청과 대립하게 되는데요. 자, 교재를 읽어보시면 19세기 토문강 위치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간도 귀속 문제, 간도를 어디에 줄 거냐? 이게 대립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조선이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 을사조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간도를 누구한테 줘? 청에게 주게 됩니다. 뭐 우리가 준 건 아니고요.
일본이. 그래서 결국 간도 분쟁은 무엇의 해석 차이로? 토문강 위치 해석 차이로 귀속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권을 상실한 이후죠.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이 간도를 청에게 넘겨줍니다. 간도협약 체결. 자, 그런데 왜 일본이 간도를 마음대로 청에게 줬냐? 일단 우리는 외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약을 맺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일본은 욕심이 있었죠. 만주 철도 부설권. 이것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줍니다. 근데 우리 거잖아. 일본이 마음대로 줘요. 근데 뭐 다시 되찾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간도협약으로 간도를 뺏기게 되는데 백두산 정계위의 비문 내용이 교재 포인트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가 나중에 그 을사조약 때 1900년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간도협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본. 자, 우리랑 일본은 이제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죠. 승리는 했지만. 그래서 일본하고 뭐 다시는 안 놀 상황이 된 것 같았는데 우리의 민족성이 또 평화를 좋아하니까 다시 놀게 됩니다. 바로 조선통신사를 파견했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일본과는 기후약조를 체결하게 됩니다.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의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면서 막부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막부의 요청이 있었어요. 또 한 번 일본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부산포에 외관을 설치하게 되고요. 무엇을 허용하게 되냐? 무역을 허용하게 됩니다. 역시 일본이 부탁을 했어. 그리고 19세기가 되면서 우리는 17세기 초부터죠.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자, 역시 교재에 적어줄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일본의 요청으로 파견한 문화사절단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요청으로 많은 인파가 가서 문화를 전해줬는데 외교사절뿐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와 기술을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또 한 번 일본의 문화 발전에 기여했는데 19세기에는 이게 단절이 됩니다. 일본이 또 오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오지 말라고 하고요. 이런 과정이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본과 우리는 이제 대립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울릉도와 독도인데요. 뭐 오늘날까지도 대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데 계속 자기들 거라고 유지를 하니까. 자, 울릉도와 독도는 교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용복이 이제 숙종 때인데요. 일본으로 가서 우리 거라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는 숙종 때 우리 영토임을 확인. 누가? 안용복이.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그러니까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도가 잠깐 일본께 되는데 사실 우리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안용복이 가서 우리 땅이라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조선 정부는 울릉도로 이주하는 것을 장려하게 됩니다. 또 당시에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고 관리까지 파견하면서 독도까지 관리를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신라 지증왕 때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산국 정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우리 땅인데 일본과의 관계가 이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조선 후기의 모습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세도정치, 19세기의 모습을 정리했는데요. 자, 세도정치의 뜻, 특정 집안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다. 누구? 노론. 그래서 정치기강은 문란해졌고요.
비변사는 커지면서 의정부와 욕조의 기능은 약화. 그리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를 배제. 자기들끼리만 하고 싶으니까 변화를 싫어했고요. 당시에 탐관오리의 수탈, 농촌 경제 피폐, 밀란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탕평 정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19세기 세도 정치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은 여러분 문제를 푸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한 장 넘기시면 출제 예상 문제 조금 많아요. 한 100문제 넘는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모두 다 푸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은 저와 함께 칠판에서 정리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를 풀기 전에는 앞 페이지 넘겨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꼭 읽어보시고요. 문제 풀어놓고 저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